지역상생특별세 신설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동구 전승대입니다. 네, 문제점과 선별과제, 지방세제 개편 방안, 그리고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방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빈집 문제의 심각성은 보시는 숫자가 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2023년 통계청 기준 비어있는 빈집은 154만 호인데요. 이는 2015년 대비 무려 43.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비어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빈집도 13만 4천 호에 되는데요. 특이하게 부산이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원도심의 아파트입니다. 실제 부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부산 빈집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썸네일을 쉽게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부산의 일부 원도심만의 문제일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지자체들도 인지하면서 다양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부산시에서는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그리고 부산 원도심 중심으로는 부산 삼복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빈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 정비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산의 빈집은 인구 감소 지역인 원도심에 60%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빈집의 42%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빈집 문제가 결국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연계되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동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제 지원이 곤란한 무허가 빈집이 무려 62%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성 빈집들이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비 예산의 부족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빈집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로 빈집 특별관리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 확대 지정한 빈집 특별관리지구에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을 집중할 때 제대로 된 정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점들과 선결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는데요. 다른 대책들 추진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방세제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빈집과 관련한 지방세제는 현재 재산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을 철거 후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보시면 빈집 철거 후에 재산세 증가분이 세부담 완화 시책 적용 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해외 빈집 관련 과세 사례를 보시면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페널티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에게는 빈집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를 통해 확보된 세수로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방세제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시겠습니다. 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재산세 등의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빈집을 철거 후에 토지를 공공용주로 사용할 때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의 거래세에도 세제 지원을 하여서 빈집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유자에게 빈집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소방분 지자세를 중과한다든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보다 강화된 지방세 개편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빈집수를 이러한 지방세제만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수 대비 지원되고 있는 정비 예산 규모는 부족함을 넘어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통계청 기준 비어있는 기간이 건축된 지 45년 이상 된 빈집이 무려 28만 호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제를 통한 자발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고요. 부족한 현재 정비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정비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 후에 빈집 정비에 집중 투입할 때 비로소 빈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집 정비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저출생, 인구 감소, 그렇다면 학생 수도 줄겠다는데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조세와 연동되는 국가 교육재정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등이 해마다 1조에서 3조 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만한 교육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잉여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빈집 정비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네, 23년도 교육재정 수입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약 16조 원 정도를 지방세입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때 한 7조 원 정도가 지방교육세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일몰 기한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치 여부 등이 유연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신설된 지역상생특별세로 재분배함으로써 드디어 빈집 정비에만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43.99%에서 5.99%를 지역상생특별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일모를 두어서 빈집 정비 목적세로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3년도 결산액에 바뀐 세율을 적용해 보면 지역상생특별세로 약 2,2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올해 정부의 빈집 예산이 100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지역상생특별세는 담배소비세와 함께 시세로 징수하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납입된 후에 빈집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로 안분 배정하게 됩니다. 이 지자체는 이 정비기금을 통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사용처로는 악성 빈집들을 적극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에도 적극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처럼 대규모 지역재생 프로젝트에도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방안이 적용되었을 때 기대효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지역상생특별세의 신설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빈집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활력회복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빈집 정비는 미래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는 유휴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 정책의 효용성은 국민 모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결론은 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정책이다. 네,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빈집 문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는데 국가와 국민이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